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김문수 찬밥 국힘이 한덕수 당인가? 네, 한덕수 뒤에 윤석열 그림자,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국힘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국힘은 강력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가 결국에는 지금 건진법사 게이트,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서 통일교 게이트, 뭐 각종 사이비 종교 게이트를 통해서 계속 조여져 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이 김문수 그리고 저 한덕수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거대한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김문수 측은 25일까지 시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후보 등록 시한 전까지 빨리 한 3일 이내에 빨리 결정해라, 이렇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한덕수가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처음에 많은 국민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한덕수 뒤에 들러리를 서는 게 아니냐, 홍준표나 또는 나경원이나 안철수나 한동훈이나. 근데 결국에 그 수순으로 지금 가고 있죠.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그동안 대통령이 돼서 이 대통령 시기를 옮기는 거, 또 이태원 참사, 일본에 대한 태도, 오송 참사에 대한 태도,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상. 그리고 왜 통일교 관계자가 이자가 대통령 자문기구, 그리고 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 헌법기관의 부의장이 됐는가? 뭔가 수상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주 수상함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는 국민들은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김문수 입장에서는 25일까지 시간 있다 하면서, 그러면서 시간 끌기가 되면은 한덕수가 스스로 무너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빨리 후보 등록 전에 둘이 단일화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혼자 못 버티죠. 이 선거 자금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한덕수가 이걸 뭐 무소속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힘이 지금 뭐 모든 뭐 선대위부터 해가지고 당무 막 보이콧하고 그러면서 밀어붙여가지고 결국에는 한덕수를 후보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 한덕수 같은 경우는 윤석열의 완전히 윤석열 정감, 그러니까 내란 숙의 이 정권의 2인자였잖아요. 2인자. 물론 뭐 김문수도 여기서 이제 장관까지 하고 비슷비슷한 사람들인데, 결국에는 여기서도 윤심은 한덕수 쪽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프레시안에 보면은 윤석열이 한덕수 좀 도와줘라, 전화 돌려, 여기에 대한 이 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힘의 김재섭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정치행보를 도우려 한다는 설에 대해서 한덕수 전 대행한테 도움이 안 될 거다, 가만히 계시는 게 오히려 선거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그림자 아른거리는 단일화 관심 갖지 않을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윤석열이 지금 이 보면은 친한 양양자 윤상현, 김성훈, 윤석열 잘못 이끌고 명태균과 술자리 개탄.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친윤의 이 윤상현이, 김성훈이는 경호차장이었죠. 그래서 이자들이 명태균하고 술자리를 했다, 이런 지금 의혹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윤상현이가 어떤 얘기들을 했겠는가? 그리고 또 이 정부 서울청사에 간 윤상현이 한덕수 출마를 설득했다. 그러니까 윤상현이 작동한 거예요. 윤상현이. 그러니까 윤상현이가 윤석열의 뭐 사실 입 아닙니까? 이자가 움직였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윤상현이가 한덕수를 띄우죠. 대미통상 수석 대표로 격상해야 한다 하면서 계속 이 통상 하면서 띄우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사임 의사를 밝혔죠. 지금 캐나다, 호주는
영어권 국가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반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뭐 트럼프 통상 이런 국가의 위기를 자기들한테 그냥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지금은 다자 무역, 다자 외교가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무소속 한덕수 출마 외견에 이 김기현이, 네, 그리고 추경호, 추경호 여기 나오죠. 이 추경호가 지금 이 내란 사태에서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그러한 의혹을 받고 있어요. 이런 추경호, 이런 자들이 지금 포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아주 친윤계들이 아주 집결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런 친윤계, 이런 의원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한덕수 뒤에 윤석열의 그림자가 아른거린다라는 당연한 거겠죠. 그건 그냥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후보는 김문수다. 단일화 기류 변화가 나오면서 김문수는 국힘 후보는 김문수고 그리고 한덕수당이 아니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김문수도 아주 지금 자존심이 상한 거죠. 아마 이제 김문수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뭔가 이게 보이지 않는 힘이 작동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동훈도 한덕수와 단일화 요구 국힘 의원들의 목표는 기득권 유지다. 네, 결국에는 이 한동훈이 이제 이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은 배제당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한동훈이 국힘을 탈당했어야 되는 거예요. 탈당하고 윤석열, 김건희를 아주 거세게 깠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저 심판받아야 할 국힘 당에서 출마했기 때문에 욕을 먹고 지금 들러리나 선 격이 된 거죠. 지금 이 정대철이는 이자는 내각제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한덕수 뒤에는 내각제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내각제 세력들, 그리고 개헌 세력들, 그리고 윤석열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딱 증명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대철, 김무성, 손학규 이거 다 내각제 세력들이죠. 한덕수 대행 돕고 싶다고 말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한덕수, 정대철, 손학규 이 손학규가 완전히 내각제 세력 아닙니까? 이어서 이낙연과 회동한다. 이낙연도 내각제 세력이죠. 결국에는 이낙연하고 이제 이쪽에서는 정대철, 손학규, 김무성 이런 자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움직이면서 내각제 세력들, 개헌 세력들을 모아 가지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 윤석열 세력들이 움직여서 결국에는 윤석열 살리기 기가 막히죠. 윤석열, 김건희 살리기 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이제 이낙연도 이용당하는 거예요. 이낙연이 판단을 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결국에는 이 민주당은 찬밥대우한다. 네, 이 자기의 후보를 단일화를 강요하면서 찬밥대우한다. 지금 이제 김문수 입장에서는 권력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물러서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면서 진흙탕 싸움이 전개가 되는 거죠. 권영세 이자가 신속 공정 단일화 성사 약속 경선 때 다짐 잊어서는 안 된다. 김문수를 압박하고 있는 거죠. 권성동이랑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화 그렇지만 대역죄인 압박에 입장문 낸 김문수.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세력들, 그러니까 윤석열 살리기도 하면서 내각제도 이루면서 개헌하면서 그러면서 이번에 모든 자기들의 불법과 자기들의 의혹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작전들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리 국민들은 간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이거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그리고 지기현, 심우정을 반드시 탄핵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재판부를 변경시켜야 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국힘을 해산시키고 그리고 이 내란 세력들을 완전 심판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인 대법관들을 탄핵한다든지 대법관을 30명을 늘린다든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당당하게 그냥 나는 재판 받겠다. 그리고
국민 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신임을 받겠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당당한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가장 강력한 힘은 진심이에요. 진심. 그냥 어떻게든지 여기서 지금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대법관들을 30명으로 늘리고 그리고 무슨 내란 재판소를 만들고 막 이러면 우리 국민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입법부도 민주당, 행정부도 민주당, 사법부도 민주당. 야, 이렇게 되면은 완전 북한처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감을 가질 수 있다. 윤석열이 때문에 이 극우 파시즘이 전개가 돼서 대한민국이 독재 국가가 되면 어떡하나. 이런 게 가장 큰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었는데, 야, 이거 이 민주당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당당하게 재판을 받겠다. 그리고 국민 투표를 통해서 재신임 받겠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 투표가 헌법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헌법재판소 위에 국민 투표가 있고 대법원 위에 국민 투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 투표 결정권을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 200명만 갖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국민 100만 명이 동의하면 국민 투표에 붙이게 하겠다. 국민들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야, 이러다가 이 무소불위의 권력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 견제를 누가 한다? 국민이 한다. 이렇게 만들면은 성공할 수 있다. 견제를 국민들이 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안심을 시키겠다. 그래서 대통령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고위공직자 국민소환제, 경찰청장, 검찰총장 국민직선제, 대법원장 국민직선제, 국민권익위원장, 그리고 감사원장 국민직선제, 이런 걸 통해서 국민과 권력을 나눠야 한다. 이런 대인배 행동을 해야지. 대법관을 탄핵하고 지금 뭐 대법원 30명으로 늘리고 대법원장 탄핵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폭망한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